교재 145쪽에 나와 있는 2014년 3회 작년도 마지막 시험 봤던 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열어서 한번 볼게요. 최신 기출문제 2014년 3회 2급 D형. 자, 기본 작업 1번은 뭐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 게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기본 작업 2번. 다섯 문항이죠. 서식 지정하는 거. 146쪽 중간에 있는 2번 문제. 기본 작업 2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각 2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첫 번째부터 H 첫 번째까지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고요. 글꼴 바꿔주고요. 글꼴을 바꾸실 때는 목록에서 고르셔도 되고요. 목록에서 고르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돼요. 휴먼 뭐야 예체.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딸깍 누르면 목록을 누르면 바로 목록이 안 나오죠. 처음에 한번 꿈뻑 했다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모든 프로그램이 그래요. 엑셀을 실행하면 엑셀에 있는 모든 기능이 다 작동되는 게 아니고 기본 기능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있는 어떤 기능을 부르려고 하면 그 추가 기능이 다시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보조기억 장치에 있던 데이터가 이제 주기억 장치로 로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가 다 로딩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기본 기능만 로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꿈뻑거린다라는 거. 이제 그 다음에는 쉽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바로 움직이죠. 아까는 꿈뻑거렸지만 지금 바로 작동이 되는 거죠. 휴먼 예체 그대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목록에서 고르셔도 되고 여기서 고르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되고. 직접 쓰셨을 때는 꼭 쓰시고 나서 엔터를 꼭 쳐야 됩니다. 엔터를 안 치고 옆으로 넘어가면 작동이 안 돼요. 그 다음에 A3부터 A4, B3부터 B4, C3부터 E3, 그 다음에 F3부터 G3, 그리고 H3부터 H4. 다중 블럭을 잡았어요. 이쪽 블럭 잡고 저쪽을 블럭을 또 잡는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드래그 이런 식으로 다중 블럭을 잡아주고 병합을 해주면은 편리하게 움직인다 이거죠. 이렇게 편리하게. 테두리선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거를 여기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또 저기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이렇게 여기 병합 이렇게 5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처음에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드래그하고 또 컨트롤 키하고 또 드래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병합을 하면 각각 따로따로 병합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전혀 이상 없으니까는요. 그 다음 A3부터 H4까지 여기 제목줄이죠. 항목의 이름. 얘들은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6번 하래요. 강조색 6번. 강조색 6번 하는 거 어려운 건 아닐 테고요. 그 다음에 C5부터 G16까지 여기는 몇 점이라고 출력하래요. 몇 점. 근데 보시면 여기 0도 있어요. 0도. 근데 이 샵을 쓰게 되잖아요. 샵을 쓰고 점을 쓰면은요 0은 안 나타나요. 0은 안 나타나요. 그럼 뭐가 제일 좋으냐? 그냥 G 슬래시 표준 뒤에다 놓고 점자 쓰시면 돼요. G 슬래시 표준. 천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라. 그럼 샵, 샵 0 쓰면 되고, 뒤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점이 출력되게끔 해라. 그럼 G 슬래시 표준에다 놓고 뒤에다 점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0도 0점 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A의 첫 번째 셀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삽입하래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라고요? IT 수험서 자격증이라고 쓰고, 이 메모 박스에다가 겉테두리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글자에다 클릭하고 하시면 안 되고요. 테두리에다 하셔야 됩니다. 그 맞춤에 가서 뭐 하면 된다? 자동 크기. 자동 크기 누르면 이렇게 탁 크기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를 눌러주면은 항상 메모가 이렇게 떠 있는 거죠. 항상 메모가 떠 있는 거죠. 자, 메모가 이렇게 갖다 대면 나타나고 띄면 사라지는 거는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를 눌러주면은 항상 메모가 보인다 하는 거죠. 자, 얘를 꾸밀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글자를 꾸미고 싶으면 글자를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그 다음에 테두리 이 자동 맞춤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박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맞춤에 자동 크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글자 양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알아서 커지고, 글자 양이 적어지면 적어지는 대로 알아서 크기가 조절되는 게 자동 크기예요. 요거만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자동 크기로 하래요. 근데 컨트롤 1번 눌러서 가야만이 자동 크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전 단계는 생략해요. 커말 문제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문이 보인다네. 그런데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는 생략을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략한 과정을 알아야 자동 크기를 하던 말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블럭 잡아서 테두리선 그리는 거 있죠? 테두리선 이렇게 그리래. 모든 테두리 하래. 그 다음에 굵은 테두리 하래.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블럭을 잡고 어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들어가는 건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수검자가 알아서 들어가라 이거고, 들어간 다음부터는 그렇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예. 기본 작업 3번.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거는 이제 하나 끝냈고요. 기본 작업 3번 문제는 조건부서식이네요. 그렇죠? 행 전체가 그랬어요. 행 전체가. 그럼 이해자라는 사람 이름서부터 밑으로 쭉 블럭 잡고, 세 번째 줄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명서부터 블럭 잡으면 큰일 납니다. 해당 사항에 반드시 첫 번째서부터 끝까지 블럭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부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 사용하래요. 그래서 국어 점수가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 이하이다 그랬죠? 그러면 써보면 되지. 영어 점수가 F4번키 두 번 누르고 달러가 앞으로 가야 돼요. 누구보다? 국어 점수보다 이하, 작거나 같다.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 국어 점수 클릭하고 F4번.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보다 작거나 같다면, 즉 이하라면 그 전체는 제가 블럭 잡았으니까 서식에 가서 글꼴의 색깔은 파랑, 표준색 파랑으로 해라 이거죠. 파랑. 자, 그럼 얘는 왜 써주느냐 하는 거죠.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조건부서식에다가 셀을 찍으면 답이 이제 이러면 답이 되는데,
요거의 의미는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D 네 번째부터 D의 몇 번째까지죠? 20번째죠? D 네 번째부터 D 20번째의 셀 값이 C 네 번째부터 C 20번째의 셀 값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하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D의 네 번째부터 D의 20번째는 D는 그대로 똑같잖아요. D 넷, D 다섯, D 여섯, D 일곱, 여덟, 아홉, 열, D 20번째까지는 D는 가만히 있고 숫자만 바뀌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는 달러가 들어가는 거고요. 바뀌는 거는 대표를 앞에다 세우는 거지, 대표를. 그러니까 C의 네 번째부터 C의 20번째니까는 그 중에 대표가 제일 앞에 서 있는 애가 C의 네 번째니까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달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제 한번 볼까요? 확인 눌러주고, 예, 됐네요.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보다 이하인 경우만. 예를 들어서 90점이 아니라 95점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영어 점수가 높잖아요. 그럼 얘는 셀 서식에서 빠져나오겠죠.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 지정하는 경우, 수식 지정하는 거는 지금 문제는 굉장히 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평균이 80 이상이라면 뭐 빨갛게 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평균이니까 여기에 보이는 대로 i의 네 번째죠. 예. 는 달러 i의 네 번째가 80 이상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쓰는 거죠. 평균 단위죠. 평균 i의 네 번째부터 i의 20번째, 예, 평균 값이 80점 이하이면 이런 조건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예, 써주면 되는 거죠. 직접 키보드로 써도 되고 그 셀 값을 클릭하고 F4번 두 번 눌러주면 달러 위치가 바뀌니까. 요것도 이제 끝냈습니다. 다음 문제. 계산 문제 나왔네요. 그렇죠? 두 번째 문자가 뭐예요? 두 번째가 검사 결과에 두 번째 글자가 4 이하인 경우 이거죠? 근데 5도 있네? 자, 는 추수 미들 C의 세 번째에서 두 번째 산 글자가 1, 2, 3, 4 이러면 공백이죠. 자 보세요. 1이면 뭐야? 공백. 2면 공백. 3이면 공백. 4이면 공백. 4 이하일 경우 공백이고 5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불량. 5는 불량이죠. 그렇죠? 6도 불량. 7도 불량. 7도 불량. 근데 8도 있나? 7까지 있네. 7까지. 그러니까 불량이라는 게 지금 3번 들어가야 돼. 왜냐면 1, 2, 3, 4, 5, 6, 7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맞죠? 5, 7, 7, 5, 6 이게 불량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시면 답이 이렇게 났단 말이야. 이렇게 났단 말이야. 이렇게 쓰면 답이 돼요.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경우의 수가 7개면 괜찮아. 근데 경우의 수가 100개가 나올 수도 있죠. 석차가 등수가 4등까지는 본선 진출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처리하시오. 탈락이라고 쓰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나열을 해드릴게요. 실무에서도 사용하는 기능인데, 이건 지금 검사 결과에 에서 4 이하면 빈칸이고 그 외에는 불량이라고 출력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출력하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시험을 봤어요. 1000명 중에서 석차를 가지고 4등 이하는 본선 진출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탈락이라고 하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여기에 그러면 이제 는 추수 석차를 가지고 1등이면 뭐다? 본선 진출이죠? 2등이면 본선 진출이죠? 3등이면 뭐죠? 본선 진출이죠? 맞지 않습니까? 4등도 본선 진출이죠? 5등서부터는 뭐죠? 탈락이죠? 어디까지? 1000등까지. 이걸 써야 돼. 1000등까지 1000명까지는 써줘야 돼. 이렇게 이게 기가 막히는 운명이 되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1000개를 어떻게 나열하냐고. 이럴 때는 이거는 0 아니다 이거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if 석차가 4등보다 작거나 같다면 본선 진출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탈락이라고 하시오. 이러면 제일 깨끗해. 이러면 깔끔하지. 이러면 아주 쉽죠.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가 1000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시험 봐도 딱 요거로 끝나. 근데 추수함수를 쓰래. 그럼 10만 명 시험 보면 여기 10만 개를 나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쓰는 건 맞는데 이거는 이 추수함수는 올바르지 않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를 그대로 써볼게요. 쓰는데 4등까지는 본선 진출이라고 쓰자 이거야. 그럼 5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에러 나지. 6등 나도 에러 날 거 아닙니까? 4등까지만 출력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if error라는 함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끝나. 올바르지. 네. 1000명이 시험을 보든 100만 명이 시험을 보든 석차에 의해서 1등, 2등, 3등, 4등은 본선 진출이라고 하고, 그러면 5등서부터 1000등까지는 오류가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그렇다면 탈락이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라 이거지. if error 함수가 그거예요. if error 함수가. 지금 여기 보니까 if error 함수를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4 이하면 빈칸인데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는 좀 아리송하다 이거지. 이것보다는 어떻게 써라? 는 if error 그리고 똑같아요. 추수함수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대로 함수 쓰고 1등, 2등, 3등, 4등일 때 빈칸 처리하고 5등부터 6등까지 7등, 8등, 9등 이거는 뭐라? 불량이라고 출력하면 얘는 맞는 거고.
요런 유형의 문제가 잘 나온다 이거예요. 이제는 요런 유형의 문제가 if에라 함수가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함수를 갖고 처리하다 보면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면 숫자를 갖고 처리해야 되는데 글자가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요. 데이터를 잘못 받은 건지 하여튼 데이터를 받았는데 데이터를 쪼개놓고 계산해 보니까는 숫자 같으면 더해주고 빼주고 곱해주고 계산이 되는데 글자가 나오는 경우 있단 말이야. 글자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오류가 난단 말이야. 뭐를 곱하기 하시오 그랬는데 글자를 가져왔어. 그러면 에러가 나니까 그때 if 에러 함수를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함수를 하나 써주고 그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또 다른 함수를 써줄 수 있죠. 만약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고 글자 같으면 저렇게 출력해라 그러면 숫자인 경우에는 이 함수에 의해서 답이 나올 테고 그래서 에러가 나면 어떻게 돼? 이쪽에 가서 글자 처리하면 되지. 충분히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좋은 말인데 이건 좀 올바르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은 생각해보세요. 1000명이 시험 봤는데 여기다가 나머지 996개를 다 나열하려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예. 자, 한번 답을 써볼까요? 여기다가요. 똑같은 답이 나오죠? 똑같은 답은 다 나옵니다. 똑같이. 7명이니까 if에라 안 써도 되지만 양이 많으면 if에라를 쓸 수밖에 없어요. 자, 2번 문제. 직책이 나와 있네 밑에. 이 사람은 서지에는 과장이니까 250만원에다가 65만원을 더해주는 거죠. 는 수당, 내 옆에 있는 수당 더하기 기본급은 아래에 있는 표에서 찾아야 되니까 H루급을 써야 되겠죠. H루급 찾고자 하는 값은 내 왼쪽에 있는 값이죠. 그럼 어디에서 밑에 과장부터 이렇게 블럭을 잡아야죠. 그리고 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지금 아래 동네 따로 잡은 거잖아요. F4번 키 눌러 달러가 쪽 찍혀야 되고 컴마 지금 과장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가져와야 되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죠. 두 번째 줄. 첫 번째 거 가져와라 그러면 과장이면 과장 가져오고 대리면 대리 가져오니까 안 되지. 과장 그럼 250만원 가져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는 1이면 어디다? 여기 직위가 되는 거고 2면 뭐가 된다? 기본급이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드시 일치하는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와야 되겠죠. false라고 써도 되고 뭐라고 써도 된다? 0이라고 써도 되는 거죠. 이래서 그 사람 급여가 나온다. 뭐 H루급, V루급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어렵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죠. 뭐.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답이 될 것 같고요. 3번 문제. 결과가 나왔나요? 무슨 결과인가요? 1차, 2차 평균이 70 이상이어야 되고 벌점이 10 미만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지금 뭐냐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차가 이제 B16이네요. 그랬죠? 2차 C16인가요? 의 평균이 70 이상이고 벌점 T16이 10 미만이어야 된대요. 10 미만. 그럼 어떻게 되라고요? 본선 진출이고요. 아니면 뭐다? 공백이래.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물어봐야 되겠네. 평균이 나오니까 에버리지 나와야 되겠네.
그 다음에 조건이 지금 평균이 70 이상이고 벌점이 10 미만이니까 두 개를 동시에 물어봐야 되니까 AND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는 AND 에버레이지 B16서부터 C16 두 개의 평균값이 70 이상해야 되고 D16은 10 미만이어야 되고 라는 조건. AND 안의 조건이 지금 하나 두 가지예요. AND 안의 조건이 하나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조건을 AND를 만족하면 뭐라고요? 본선 진출이고 아니면 공백이고. 답을 한번 써볼까 일단은요. 오. 아, 제가 잘못 썼네요. 크거나 갖다가 빼먹었네. 그 이상하지. 네, 답이 됐네요. 네, 이렇게. 크거나 갖다 70 이상. 자, 4번 문제. 총점. 제17번째 셀이죠. 네, 총점이 80점대, 80점대. 총점이 80점대인 사원의 수를. 자, 총점이 어디 있나요? 오른쪽에 지금 총점이 여기 있네. 그렇죠? 제17부터 어디까지? 제2의 아까 보니까 25까지. 예. 사원의 사원 수를 계산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80점대. 그 80점대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의미를 모르면 계산을 못 하잖아요. 얘는 80점 이상이고 90 미만인 거죠. 80점대 이상, 80점 이상이면서 90 미만인 경우가 80점대예요. 그렇죠? 그 숫자를 10으로 나누면 몫이 8이어야 돼.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점수를 10으로 나누면 9점 얼마, 8점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INT 값이 8이면 되지. 얘는 는 INT 요거 나누기 10 하면 9.2인데 9만 나오겠죠. 얘는 14니까 1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요거의 80점대라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뭐 물어볼 수 있는 방법론은 여러 가지예요. 한 가지는 아니야. 근데 우리 시험에는 뭐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 봤더니 함수가 sumif래. 이거 합계 구하는 거잖아. 아니고 sumifs래. sumifs? 아니죠. countIf는요. countIf 갖고 계산이 돼요? 자, sumif도 아니고 sumifs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countIf를 갖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countIfs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잘 보세요. 여기 countIfs는 이렇게 씁니다. 는 countIfs 블럭 잡고 총점이라는 건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점이죠. 그렇죠? 얘를 총점이라고 하고, 이 중에 조건이 뭐라고요? 그거 하나 갖다 80점. 그리고 이 조건 중에서 작다 90 이렇게 쓰면 돼요.
이 count if s로 쓰는 거예요. 조건을 두 개, 세 개를 써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count if를 쓰는 거잖아요. 연등 count if 뭐야? 이 범위 중에서 크거나 같다 80점을 쓰면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80점 이상이면 1명, 2명, 3명, 4명이죠? 90점도 80점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빼줘야죠? 90점 이상의 애들을 빼줘야 되잖아. 카운트 if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80점 이상에서 90점 이상을 빼면 80점 대만 남아요. 카운트 if 함수를 하나만 쓸 때는 카운트 if만 쓸 때는 조건을 하나만 걸어야 되니까 8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인 사람을 빼야 되니까는 90점 미만 80에서 90 미만인 사람만 걸러야 되니까 80 이상에서 90점 이상을 빼면 80점대만 남는 거예요. 밑에 거는 80점보다 크거나 같고 90점보다 작은 그 사이에 있는 것만 찾아라 이거지. 90점보다 작아야 되나? 그럼 90도 걸리는데 작거나 같다 90 이렇게 써야 되겠네. 여기가 카운트 if를 쓸 때는 8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90점보다 작거나 같으면 안 된다. 작다. 90점보다 작거나 같다. 잠깐만. 90은 들어가면 안 되죠? 미만인데 8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90점보다 이걸 뺀다고요? 네. 그럼 90도 걸리잖아. 아니죠. 90이 안 들어가는 거죠. 80점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아야 작으면 90도 걸리는 거죠. 아니죠. 헷갈려. 작으면은 89부터잖아요. 89. 90보다 작으면은 89, 88, 8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네. 헷갈렸어요. 요거는 달라요? 얘는 달라요? 이거 다운표 또 빼먹었다. 그러니까 카운트 if를 쓰느냐, 카운트 if s를 쓰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써볼게요. 요거를 눈을 빼먹었구나. 여기다가 3명 나왔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답인데 다운표를 막 여기서 잠깐만 뭐를 잘못한 거야? 여기 다운표를 빼먹었구나. 다운표를 빼먹었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다운표에다 써야 되는데 자꾸만 맞네요. 다운표가 여기서 다운표를 아까 제가 빼놓고 했었죠? 얘를 다운표를 빼놓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운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큰일 날 뻔했죠. 이러면 답이 되는 거죠. 카운트 if를 쓰느냐 카운트 if s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건식이 달라져요. 근데 카운트 if s가 아주 과거에는 없었어요. 함수가 sum if s, count if s, average if s라는 함수는 2007 버전서부터인가 새로 들어온 함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예전에 이 함수를 count if라는 함수를 가지고 뭐를 계산해야 되는데 수학식으로 x 바 x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수학에 있었잖아요. 그 조건제시법처럼 쓰는 게 count if s예요.
x바 x는 80보다 크거나 90보다 작다 이런 게 이게 조건제시법 그대로 적용한 거죠. 근데 이게 과거에 없어가지고 이 함수를 찾느라고 함수를 찾는 게 아니라 함수를 응용해야 되는 거죠. 아주 애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수월하니까. 이거는 뭔가 볼까요? 이게 뭐야? 1등은 어떻게 하라고? 1, 2등은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 그러면 쉽지. 어떻게? 는 if 순위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 이러면 되잖아. 는 if 랭크 누가? 내 승점이 어디? 우리 반 승점 중에서 F4번 키. 이러면 순위가 되는 거죠. 이게 순위가, 랭크가 순위가 되는 거죠. 얘가 작다 3등보다 작다면 또는 2등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렇게 해도 되죠. 작거나 같다 2 해도 되고 작다 3 해도 돼요. 그러면 본선 진출이라고 하고, 결승 진출이네요. 결승 진출이라고 하고,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시오. 1, 2등만 결승에 나가는 거니까. 볼까요? 예, 5번 문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어떻게?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1, 2등만 나가는 거니까 2등보다 작거나 같다면 해도 되고 3등 이하 미만이라면 해도 되고. 자, 3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면 된 것 같고. 피벗 테이블 하라고 되어 있네요. 요게 좀 특이한 문제입니다. 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거랑 약간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아. 지역별 1서분기 데이터, 요 데이터죠. 요 데이터를 블럭 잡고 삽입 피벗 테이블 들어가서 기존 워크시트에 A의 24번째를 클릭하면 되겠죠? 이렇게 했으면. 예. 확인 누르면 피벗 테이블이 이제 형성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지점명은 필터에다 놓고 지역은 행에다 놓고 값세는 시그마 값세는 1월달 거, 2월달 거, 3월달 거. 그래서 각각의 평균이니까 얘를 평균으로 바꿔치기 하고 2월달 것도 평균으로 바꿔치기 하고 3월달 것도 평균으로 바꾸면 1, 2, 3월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옵션에서 뭐 하는 거 있어요? 없죠? 자, 레이아웃 가볼까요? 여기 레이아웃 있네. 옵션 옆에 레이아웃이 있어요. 그 레이아웃에 가서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 있죠? 거기에서 개요 형식으로 바꾸래요. 압축 형식하고 개요 형식하고 달라요. 테이블 형식도 다르고요. 자, 여기에서 개요 형식으로 바꾸고 나서 스타일을 몇 번으로 해라? 피벗 스타일 보통 네 번째 거 이거 하래.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제 행과 열에다, 지금 행과 열이 없으니까 행만 집어넣었잖아요. 여기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행만 넣었는데
예를 들어 이거를 지점을 열로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을 이렇게 뭐 행에다 놔라, 열에다 놔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지점하고 지역을 바꿔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보시면 뭐라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양을 그래 놓고 레이아웃을 이거를 뭐 테이블 형식으로 바꿔라 그러면 테이블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개요 형식으로 하면 개요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달라지는 거예요. 시그마 값을 지역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니죠. 시험 문제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뭐 어떤 거는 필터에다 넣고 어떤 건 행에다 넣고 어떤 시그마 값은 뭐를 하는데, 열 레벨에 있던 시그마 값을 행으로 옮기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에 옮기시면 돼요. 옮기시면 되고, 이때 테이블 형식인지 개요 형식인지 압축 형식인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모양새가. 그러니까는 만약에 레이아웃에 가서 개요 형식으로 하시오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건드시면 안 되고. 그다음 테이블 스타일을 어떤 거로 하라 하는 거는 뭐 밝게 몇 번을 해라, 어둡게 몇 번을 해라, 보통 몇 번을 하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은 약간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려운 기능은 아니었어요. 네, 어려운 기능은 아닌데 좀 생소한 거라서. 자, 분석 작업 2번. 얘는 지금 사원별 임금 계산, 여기에서 뭘 하라는 거죠? 지기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래요. 오름차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지기별로 그룹을 시켜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당, 성과금, 지급액 빼고 수당과 성과금의 합계를 계산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급액에 대해서는 최대 값을 계산하는데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빼고 확인. 그렇죠? 그 뭐 답 나왔네. 어렵지 않은. 뭐 일단 정렬, 부분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정렬을 뭐를 할 거냐, 정렬을 먼저 하고 지기별로. 근데 부분합에 와서 그룹할 항목은 방금 전에 정렬했던 그 항목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를 한다? 정렬을 한다라는 게 그건 원칙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매크로. (1번은) 뭐예요? 서식 지정하는 거네. A3부터 G3까지 여기다가 파란색, 노랑 칠하는 거를 해가지고 서식을 지정하래요. 이름이 서식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형을,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I3부터 J의 5까지 그래놓고 여기다가 서식이라고 쓰고, 얘를 딱딱 클릭하면 얘가 착 변하다 이거죠.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서식 기록 하게. 자, 얘를 블럭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글자 색깔은 파랑, 그 칠하는 색깔은 노랑. 끝났네. 그리고 뭐 해라? 기록 중지. 그럼 얘들은 색깔이 누르는 순간 착 변하겠지 뭐. 오케이.
블록 잡고 이렇게 있었는데 클릭하면 착 변하는 거. 그 다음 이제 재고량 계산하는 거는요, 전월 재고량에다가 주문량을 더하고 판매량을 빼래요. 어려운 계산 아닐 것 같아요. 자, 십자형 삽입에 가서 십자형을 I7부터 J에 7, 8, 9 세 줄에 걸쳐 쓰고 재고량이라고 쓰고, 예.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재고량, 그 다음에 기록 확인. 자, 는 전월 재고량에다가 주문량 더해주고 빼기를 판매량으로 해라. 자동 처리 쫙 했다 이거죠. 예. 자, 그리고 기록 정치. 자, 그러면 이제는 재고량 누르면 착 하고 재고량 나왔다 이거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 매크로 만들 때요, 매크로 만들 때 여기 상대 참조로 기록하시오 라고 하는 게 필기시험에 나와요. 필기시험에는 어차피 상대 참조로 기록을 안 합니다. 상대 참조라는 말은 뭐냐면요, 제가 여기다 놓고 매크로를 만들었어요. 여기다 놓고 이제 매크로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거하고 더하고 얘를 뺐잖아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마우스가 여기 있었으면 요거랑 요거를 더하고 얘를 빼.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걸 더하고 얘를 빼. 여기 있었으면 어떻게 돼? 이쪽에 있는 거랑 얘랑 더하고 얘를 빼. 상대적인 거죠, 그게. 그렇게 계산할 때는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 셀 포인트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작동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상대 참조로 기록하면 안 돼요, 우리 시험은. 근데 이제 필기 시험에는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한다라는 개념이 나오기는 하니까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볼게요. 판매량과 총 판매액을, 그럼 판매가는 빼라는데 판매가가 안 보이죠? 판매가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가서 여기 판매가라는 계열을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차트 영역을 선택했는데 여기 가서 판매가 계열을 선택하면 판매가 계열이 밑에 선택이 됐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이제 판매가는 빼버리고 판매량과 총 판매액 두 가지만 갖고 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총 판매액은 차트를 뭐로 바꾸래요? 꺾은 선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얘를 컨트롤 1번 눌러서 보조축으로 보내라는 거죠. 보조축으로. 예, 보조축으로 보내래요. 그 다음에 범례는 위쪽에다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범례는 크기를 글꼴을 굴림체로 하고요. 크기는 12이고요. 커졌어요, 글자가요. 굵고 기울이게 하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총 판매액의 반반, 요거네요, 요거. 여기에다가 뭐를 해라? 레이블 추가하는데 오른쪽에 나타났고요. 이 차트 영역에는 차트 영역 클릭하고 뭐 차트 테두리 스타일을 둥글게 하시오. 그럼 뭐 둥글게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어렵지 않은 차트였어요, 이 차트는. 그럼 뭐 충분히 이 문제는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